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목소리 들리나요? 잠깐 켜볼래요, 한번? 아까 들렸죠, 제 소리, 그죠? 음, 아니다. 어, 좀 들리나요, 혹시? 음, 제 목소리 들리나요, 혹시? 아, 들려요. 네, 네, 30분, 40분. 오늘 어디서? 네, 네, 다들 음소거 부탁드리고요. 한 절반 정도 들어오셨네요. 절반 분들 정도 들어오셨고. 음, 소리 안 나오나요? 소리 지금 나오시죠?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짜증이 안 나죠. 오늘은 그 5분의 사진과 그리고 케이스 보고 그다음에 8분의 질문을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시간은 조금 빠르게 하면은 1시간 그리고 최대한 1시간 20분 정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얼굴도 많으시고요.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이번엔 또 처음 뵙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원래 저희 H7 좀 선생님들만 많이 수강하셨는데 오늘은 또 여기저기 많이 오셨네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저는 H7 채용교정 협회 대표 이건우입니다. 소리가 안 나나요? 소리가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박주 선생님하고 김송현 선생님이 소리가 왜 안 나오신다 그러지? 스피커. 음, 음.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겐 항상 시간이 없으니, 자, 이렇게 밤 늦게까지 공부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내용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뭐 잘 이해가 안 갔거나 제가 여기 메모장에다가 많이 글을 쓸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잘 이해가 안 갔거나 이것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나 또 이해 안 갔던 부분들 있으면은 저한테 뭐 아무 때나 또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이 도와드리고 있지만은 자 우선은 그래서 이게 딱 오늘 제가 질문을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음 확실히 저희 거를 이제 수강 안 하신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좀 가장 좀 기본적인 걸로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약간 다 아는 내용이 많을 텐데 한번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 틀어짐을 어떻게 잡아주면 좋을까요? 오른쪽 기립근이 더 튀어나와 있고 복부 근력이 약하며 운동 중 갑자기 등과 허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네, 자, 우선은 오른쪽 기립근이 더 튀어나와 있고 라고 하는 거는 어, 요추가 가 그쪽으로 회전되어 있다. 있다. 항상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 생각하시는 게 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은 케이스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요추나 흉추가 그쪽으로 튀어나와 있다라면은 당연히 기립근이 타이트한 거겠죠, 그렇죠? 타이트한데 뭐 기립근이 걔 혼자 타이트해지는 일들이 드물겠죠, 이상하겠죠. 그래서 그 이유가 그쪽으로 척추가 회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추가 오른쪽으로 돌아간 거를 이제 우리가 오른쪽을 이제 라이트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포스테리어 그래서 R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른쪽으로 기립근이 튀어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RP라고 보면 되고 RP라고 보면 되고 지금 뒤에서 이렇게 본 모습이죠. 그러면은 요 척추가 오른쪽 뒤로 이렇게 돌아간 거죠. 오른쪽 뒤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보이시죠? 네, 오른쪽 뒤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바로 RP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요추체는 뼈 구조상 Why is 오른쪽이 뒤로 immediately cut off? 돌아가게 되거나 오른쪽이 뒤로 돌아가게 되면은 오른쪽이 더 이렇게 열리게 되는 형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그러니까 전형적인 디스크죠.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디스크 증상으로 인해서 통증이나 혹은 오른쪽의 다리 저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 기립근이 더 오른쪽 기립근이 튀어나와 더 있다라고 튀어나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어, 오른쪽 뒤로 돌아가 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요통을 뭐 지금 없더라도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추는 일단 이렇게 그쪽으로 회전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99%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컨벡스 즉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지 않는 한 이 상태에서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추측을 해나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기립근이 튀어나왔다. 오른쪽으로 돌아갔구나. 오른쪽 뒤로 들어갔구나.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요추는 열리는구나. 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쪽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이제 뭐냐면은 이분의 오른쪽 골반 상태가 어떤가예요. 그죠? 골반 상태가 어떤가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화면 크게 나오죠, 지금. 어. 음. 여기서 보면은 뒷모습에서 조금 잘 보이죠. 오른쪽으로 볼록한 게 문제예요. 열려 있는 게 문제인데 오른쪽으로 골반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죠. 이게 지금 약간 화질이 조금 잘 깨져서 안 보이긴 하는데 양말도 또 검은색이라 조금 안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골반만 보면 일단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모습이에요. 그래서 골반 입장에서 보면은 골반이 내려간 것이 지금 오른쪽 골반도 내려와 있죠. 그렇죠? 오른쪽 어깨도 내려와 있고 오른쪽 골반도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일단.
자, 골반 입장에서 보면은 골반이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은 후방경사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골반이 아래로 내려온다고 해서 후방경사예요? 요건 아닙니다. 절대. 요건 아니에요. 전방경사가 돼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드랍 됐다라고 표현을 보통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표현마다 다른 거지만은 뭐 슬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죠? 업슬립, 뭐 다운슬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무튼 골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체역학적인 기전에서는 어 내려간 거를 후방경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래서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이쪽 골반이 지금 보통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 오른쪽으로 요추가 열리고 그쪽 골반이 아래로 내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겠죠. 이쪽이 보통은 후방경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확히는 엑스레이를 보는 게 정확하고 그다음에 자 일단은 그렇게 봐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를 교정을 해주려면은 골반 틀어짐을 어떻게 잡아주면 좋을까요? 자, 오른쪽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골반이 더 아래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오른쪽에 문제가 있는데 골반이 아래로 더 내려갔다라고 보시고 일단은 당연히 전후방 경사를 교정하는 게 낫겠죠. 필수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저희 교육을 들어야지 나오는 테크닉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만 할 건데 SI 조인트 일단은 모빌리제이션 해줘야 되고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 요 천장관절에 이렇게 고착이 있는 상태에서 엑서사이즈 해봤자 당연히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 지금 선생님이 조금 만약에 원하시는 게그 오른쪽 근데 기립근이 튀어나왔다라는 걸 좀 교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방법은 있어요. 혼자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이 교육을 듣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근육이겠죠, 근육 강화. 어떤 근육이냐면 바로 왼쪽 쏘았습니다. 그래서 장요근 그렇죠? 요근. 장요근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쏘아스가 1, 2, 3, 4, 5번에 붙어가지고 요 소전자에 붙어 있죠. 그래서 약화가 되면은 유일하게 이제 요추의 로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근육이 바로 소아스예요, 소아스. 그래서 만약에 요추에 그 험프가 있다, 험프죠. 로테이션이 되어 있다, 요추가 볼록하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반대쪽에 소아스를 근력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근력 테스트를 해보면은 거의 70% 70%라고 해요. 실제로 70% 확률로 약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그뭐 이거 아니더라도 많겠죠. 우리가 저 오른쪽 허리 아파요라고 해요. 오른쪽 허리 디스크예요. 오른쪽 다리가 저려요. 이러면은 바로 반대쪽 소아스를 테스트 해보면서 강화를 좀 시켜주면은 음 좋겠죠. 그렇게 하면은 그 딱 근력 테스트 해보면 티가 나실 겁니다. 반대쪽 소아스 약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고 강화시켜서 교정하는 방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지금 발이 살짝 안 보여서 아쉽긴 한데 조금 확대를 해보면은 그다음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거 제가 베이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케이스인데 음, 발 아치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정말 안 보이네요. 제가 보려고 해도 발 아치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음, 발 아치가 오른쪽이 무너져 있다. 더 프로네이션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프라이머리가 발의 프로네이션 신드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오른쪽 발 아치가 더 세워져 있다. 음, 이게 슈피네이션이죠, 그렇죠? 슈피네이션 돼 있는 거는 슈피네이션 신드롬이 아니라 이건 숄렉 신드롬. 이거는 원인이 뭐냐면은 골반 자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프로네이션은 뭐겠어요? 발이겠죠. 발이 프라이머리구나. 이분의 지금 오른쪽 기립근이 튀어나오고 왼쪽 소아스가 약화되고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고 이 모든 원인이 어, 발에서 지금 시작됐구나라고 보면 되고 그게 아니라 그쪽이 슈피네이션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숄렉 신드롬이구나. 이건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에. 그래서 원인 프라이머리는 골반 자체가 되겠죠. 그다음에 당연히 반대쪽은 왼쪽은 상대적으로 전방 경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생체역학적으로 그쪽의 중둔근이 약화가 되는 게 보통의
기전이죠. 그다음에 지금 오른쪽은 대둔근 약화 이렇게 보면 되고 햄스트링 단축, 비복근 단축 이렇게 단축되어 있다는 건 뭐겠어요? 풀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푸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깨 높낮이가 지금 딱 봐도 누가 봐도 많이 차이 나시잖아요, 그렇죠? 어깨 높낮이 저희 그 마지막 운동할 때 딱 교정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번 서울도 얼마 전에 했지만은 첫 시간에 어깨를 검사하고 그다음에 발과 골반과 요다 밑에서부터 어센딩으로 따라락 교정을 하고 나서 자 어깨 교정 해볼게요라고 사진 찍어볼게요 딱 찍으면 이제 얼마 차이가 안 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죠 그 말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어깨 높이는 사실 어깨 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발, 그다음에 골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은 골반 교정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깨 자체를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요거는 항상 건물에 많이 비유하죠 저희가. 그래서 건물을 우리가 지을 때도 똑같이 음, 저기부터 하잖아요. 바닥공사부터 하죠. 그렇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였고 그래서 허리 통증 뭐 굉장히 너무 많죠. 허리 요추 골반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나 이런 거 많은데 그리고 또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죠. 통증이나 저림은 없으신지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여쭤보시면 좋고 좀 더 뭐 몇 가지 더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디스크는 굴곡 시에 통증을 만든다. 그렇죠?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은 신전 시에 통증을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처음 초보 강사님들이라면은 되게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이겠죠. 그다음 이렇게 해서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래도 정확한 거는 이게 후방 경사인지 오른쪽이 전방 경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리 길이를 반드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어, 골반 입장에서는 이렇다라고 했지만은 골반 입장에서는 골반이 아래로 내려온 게 후방 경사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또 전방 경사인 쪽이 봐라. 지금 이거 헷갈리겠네. 그냥 다리 길이 체크 엎드려서 저희 인스타그램 들어오시면은 막 다리 길이 체크한 거 있어. 그냥 대충 따라 해보시면 회원님들 엎드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다리 길이 체크해가지고 더 짧은 쪽이 이 후방 경사, 그다음에 더 긴 쪽이 전방 경사.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골반 서 있을 때랑 지금 일치하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만약에 다른데요? 그러면 이제 뭐가 지금 하나가 작동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다 베이직에 있는 내용이지만은 일단 요거까지 컨펌을 하시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허리 통증이 있다면 다리 저림을 동반하는지 그리고 다리 저림이 있다면 그게 종아리 저림은 아니신지 이렇게 한번 해보면 룰아웃 해나가면 되게 좋겠죠. 이런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분에 대해서 이분은 약간의 백니도 조금 보이시긴 하네요. 종아리가 굉장히 좀 뒤로 가 있는 형태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심한 케이스는 아닌데 발목 플랜탈 플렉션이 되게 심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어, 조금 아쉽네요. 발이 검정 양말에다가 검정 저거라서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만 일단 보고 할게요. 발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발 중요성.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 또 뒤에 하다 보면은 이제 겹치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어깨 곽인장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어깨 곽인장. 골프를 치시는데 한번 어깨를 다치시고는 그 이후로 팔을 위로 머리 위로 못 올렸는데 병원에서 어깨 염증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주사 맞고는 좀 괜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효과여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왼쪽 어깨 볼게요. 이 어깨라는 거는 그러면 GH 조인트겠죠, 그렇죠? 뭔가 그러겠죠. 지금 이거 영상도 보면은 어깨를 올릴 때, 그죠? 음. 이게 이제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일단은 왼쪽, 그죠? 왼쪽 어깨가 저 ROM만 이거는 이제 굴곡한 거죠, 그쵸? 굴곡을 180도 검사했는데 일단 ROM은 잘 나오네요, 그쵸? ROM은 잘 나오네요. 저 상태에서 아픈 건지가 궁금해요, 그쵸?
이 상태에서 굴곡시에 통증이 있으신 건가? 이러면은 바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방할주인가? 이렇게 이어서 가면 되겠죠. 상완골에 전방할주가 있는 건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몰라서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케이스가 뭐 어떤 케이스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걸로 좀 정보가 부족해서 그냥 다 써드리는 건데 굴곡을 보여드리니까 굴곡 시에 이게 지금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방할주인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혹은 어깨 앞쪽이 아프다라고 한다면은 전방할주인가 이렇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게 외전. 외전. 정확히는 이제 160도입니다. 160도. 160도.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올리면 팔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렸을 때 160도가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160도가 되고 팔을 안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18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ROM은 160도가 맞는데 이 외전 시에 아프신 분인가? 하면 이건 상방할주인가? 이렇게 의심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외회전 90도, 내외전 70도. 이거는 축을 똑같이 해서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90도. 그 다음에 이렇게 손끝이 누웠을 때 바닥에 약간 닿을 정도가 되면 이게 70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OM이 잘 나오는가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아픈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전방할주가 되면 활주가 되면 아니라 전방할주가 돼서 만약에 ROM이 제한이 된다면 통증으로는 어깨 전면 통증 되게 많죠, 그죠? 어깨 전면 통증. 그다음에 ROM 제한으로는 굴곡과 그다음에 내외전의 제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굴곡과 내외전이 같이 제한된다라고 한다면은 전방할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은 또 한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외워두면 좋은 게 태퇴골에서도요, 그렇죠? 고관절에서 고관절에서도 고관절 전면 통증 이러면은 전방할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그럼 ROM 똑같아요. ROM 제한이 굴곡과 내외전 제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외전은 이제 고관절에서는 35도입니다. 35도. 굴곡은 120도와 내외전 35도 제한. 그래서 이거는 이 보렌 소켓 조인트라고 하는 어깨와 고관절은 한번 머릿속에 그냥 넣어두시면 좋아요. 넣어두시면 좋은 게 움직임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만약에 외전 시에 아파요. 아프거나 어깨 옆쪽이 아프거나 이러면은 상방할주. 상방할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임핑지먼트, 먼트 신드롬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어깨 충돌 증후군이죠, 그렇죠? 어깨 충돌 증후군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깨 석회건염 그다음에 뭐 삼각근 한항염 그렇죠? 한항염 벌사이어티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극상근 건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요 상완골이 전방이 아니라 상방으로 올라갔을 때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죠. 이게 만약에 관절의 문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임핑지나 뭐 그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뭐 이런 것들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관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간다면 이제 뭐 극상근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어깨 문제에서 거기서 두 가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서 전방할주 이거나 혹은 상방할주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많아서 그래요. 어깨는 진짜 사실 하려면 또 다양해요. H 조인트, S 조인트 다 봐야 되고 봐야 될 게 많지만은 일단 요 케이스만 제가 많은 케이스니까 두 개만 다뤄볼 건데 전방할주와 상방할주에서 걸렸어요 이분이 전방을 올리는데 아프거나 가동성은 지금 이분처럼 나오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요. 혹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회원님이 이렇게 앞으로 손 하는데 체중 지지하면 어깨가 아파요 이래요.
그러면은 전방할줄 의심할 수 있겠구나. 혹은 가동성이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 이랬을 때 혹은 상방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옆으로 외전시키 이건 외전이 제한되겠죠. 외전을 하는데 아픈데 올라가거나 혹은 뭐 아픈데 안 올라가요. 아픈데 안 올라가 가동성이 제한돼요. 그러면은 항상 어깨나 그 음, 어, 음소거 부탁드려요, 선생님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중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보렌 소켓 조인트에서는 어깨와 고관절에서는 자 룰아웃을 해봐야 돼요. 뭘 해봐야 되냐? 이게 관절의 문제인지 혹은 근육의 문제인지 그렇죠? 요거를 룰아웃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굴곡하는데 어깨가 여기 고관절이 아파요 혹은 어깨가 이렇게 찝혀요 이러면 막 극상근 풀고 막 회전근개 풀고 이런 게 아니라 살펴보셔야 돼요. 누가 문제니? 너는 지금 관절의 문제니? 아니면 근육의 문제니? 이거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액티브하게, 그다음에 패시브하게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외전을 하는데 이분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굴곡을 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하는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만세를 하는데 모르겠지만 소리도 안 나왔지만 올렸는데 올리시는데 여기서 아프시대 여기서 끝범위에서 아프시대. 그러면은 여기서 자 혼자 올릴 때 아프시네요. 네 여기서 아파요. 자 그럼 힘 빼보세요. 어떠세요? 힘 빼면 괜찮은데요? 이렇게 반응이 온다면 이거는 머슬의 문제겠죠, 그렇죠? 근육들의 문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힘을 빼면 근육에 힘이 빠지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올렸는데 이랬는데도 아프거나 뭐 찝힘이 발생하거나 가동성이 안 나오거나 한다면은 요거는 관절의 문제겠죠. 그렇죠? 고관절도 마찬가지예요. 회원님이 테이블탑 자세 하려고 딱 다리를 올렸는데 고관절이 아프시대요. 그러면은 자, 힘 빼보세요. 자, 힘 뺀 상태에서 쭉 올렸는데 괜찮은데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머슬의 문제가 맞아요. 근데 힘 빼보세요 했는데 제가 올려볼게요. 지금 아파요, 안 올라가요라고 하신다면은 요거는 관절의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룰아웃을 하고 관절의 문제면은 관절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근육의 문제면은 근육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렇게 만약에 굴곡 시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게 쇄골 하근, 그렇죠? 단축, 요거 굉장히 많은 케이스니까 지금은 그냥 많은 케이스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조금 어,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케이스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굴곡 이 외전시나 120도 이상이나 얘도 마찬가지로 굴곡 시에 120도 끝범위에서 뭔가 불편해요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얘도 상방할주거나 아니면 전방할주가 아니라 보통 쇄골하근의 단축으로 인해서 어깨 전면이나 뭐 옆면이나 무슨 어깨 쪽에 통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뭐 이거 풀면 되겠죠? 풀면 돼요. 아니면 선생님들도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 쇄골 아래를 딱 잡고 아래로 꾹 눌러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외전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안 올라가죠, 그죠? 안 올라가고 여기도 안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위로 올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면 쓱 올라가겠죠, 그죠? 회원님들한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혹시 회원님 전방할주 상방할주도 아니고 혹시 쇄골 하근의 문제 아닐까 하면은 그냥 똑같아요. 아파하는 부위를 찾으신 다음에 쇄골을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여 보세요라고 하면 괜찮아. 그러면 이거는 거의 99% 쇄골 하근의 단축의 문제일 겁니다. 네, 굉장히 많은 케이스니까 이렇게 전방할주, 상방할주, 그다음에 쇄골 하근 이 세 가지만 선생님들이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이게. 그다음 당연히 뭐 봐야 되겠어요? GH 조인트를 봤으면은 스캐플라 봐야겠죠? 날개뼈 봐야 됩니다. 제 조인트 봤으면은 그다음에 날개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쇄골 봐야 되고 마지막 어퍼 소라식까지 상부 흉추까지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나무죠, 나무. 나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라고 하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하지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나무를 보고 대신 딥하게 보고 그 다음에 숲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회원님하고 라포 형성이 잘 돼요. 그래야지 이분이 뭔가 효과를 딱 보고 이 다음에 제가 이제 숲을 볼 때 자 프라이머리는 충추입니다. 충추를 교정할게요. 이래야지 이분이 네 역시 선생님 이러면서 듣지.
갑자기 어깨 이렇게 안 올라가는 사람한테 흉추 운동하거나 막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허리 아픈 사람한테 막 발 운동을 갑자기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무를 보고 나무를 보는 대신 나무를 좀 딥하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이게 제가 답변이 사실 됐을런지 몰라요. 근데 선생님들이 저 1번 그 강사님인데요, 2번인데요, 3번인데요 해서 저한테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 케이스가 이걸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도 자 골반 무릎 통증입니다. 왼쪽 허리 그다음에 골반 뒤 엉덩이 통증 왼쪽 허리 그 왼쪽으로 허리랑 골반 엉덩이 혹은 중간 통증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시는 상태고 가볍게 아플 때는 가벼운 움직임이나 걷는 거 가볍게 죄송해요. 다시 줄이겠습니다. 네. 가볍게 아플 때는 누워서 있다 보면 허리나 골반 뒤쪽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풀린 것 같고 많이 아플 때는 가벼운 움직임이나 걷는 거, 앉고 눕고 서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괜찮으실 때는 움직임 제한이 엄청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아플 때만 막 제한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렇죠? 누워 있다 보면은 그러시고 일단은 그게 어디냐면은 왼쪽이 그러신 거네요. 그렇죠? 왼쪽이 그러시고 봐볼게요. 왼쪽으로 왼쪽 허리, 골반 뒤, 엉덩이 등줄 중간 쪽이 왔다 갔다 하신 정확히 어디인지 잘 모르고 가볍게 아플 때는 누워서 있다 보면 허리나 골반 뒤쪽에서 뚝소리 하면 풀린 것 같다. 많이 아플 때는 가벼운 움직이나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소리죠, 그죠?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 엉덩이 통증이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좌골신경통이죠, 그쵸? 이미 좌골신경통이 신경의 압박이 된 상태인 거죠, 그쵸?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신경이 있고 디스크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이 신경을 톡 건드는 순간, 그렇죠? 신경을 톡 건드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정확히는 신경을 덮고 있는 신경막을 건드는 순간부터 통증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신경을 이제 신경에 닿게 되면 이제 찌르듯이 와요. 통증과 약간의 이제 당김, 저림 이런 게 오겠죠. 그 다음에 더 눌리게 되면 이제 무감각해지고 그 다음에 더 눌리면은 이제 움직임과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센서리 모터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냥 순서입니다. 눌리는 순서. 그러니까 얼마나 심해지느냐. 그러니까 사실 통증이 있다라는 게 제일 좋은 단계예요. 통증보다도 약간 찌르듯이 당기듯이 온다. 요 증상이 더 안 좋은 거죠. 우리가 해결하기가.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무감각해지고 이때가 사실 제일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힘 빠지는 거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 막 손이나 종아리의 두께가 달라질 만큼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우리가 해결한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좀 어렵겠죠, 많이. 그죠? 자, 아무튼 지금 이분은 좌골신경통이 약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엉덩이 통증도 약간 있으시고 혹은 어, 이런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 쪽 디스크의 정확한 증상은 어떠냐면은 허리가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했을 때 딱 왼쪽 여기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보통 파세 조인트의 문제고 보통 전체적으로 아픈데 허리가 전체적으로 아픈데 약간 왼쪽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간 쪽으로 좀 통증이 왔다라는 게 두 가지예요. 지금처럼 디스크 패턴이어서 그런 걸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짚어보세요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짚어봤을 때 요 허리 여기가 아파요라고 하면은 이건 디스크가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 중앙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허리 중앙인지 뭐 여긴지 몰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요 아래쪽으로 요 중앙이 아파요. 천골 쪽이죠. 그렇죠? 세이크럼이 그 회원님들이 보통 엉치라 그래요. 그래서 막 두드려요. 이렇게 딱 짚었을 때 허리가 여기가 아픈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이렇게 얘기하신다라고 하면 이건 세이크럼이죠. 그죠? 천골이죠. 그런 경우라면 이건 또 허리랑은 약간은 무관한 건 좀 애매한 표현이지만은 이건 이제 다혈근 약화입니다. 다혈근의 약화. 그래서 허리 아파요라고 하면 세, 세 가지 케이스.
한 가지는 허리 제일 많죠, 그쵸? 허리 문제 디스크죠, 그쵸? 허리 디스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처럼 다혈근 약화로 인한 천골의 전체적인 통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PSIS 안쪽 통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냐면은 이번에는 엉치가 짚어보세요라고 했더니 허리가 아니에요. 허리가 아우 답답해요. 여기가 여기 기립근이 아니라 척추 기립근이 아니고 약간 너무 좀 아래쪽이에요. 여기. 그래서 딱 봐도 완전 뭐 골반이에요. 보면서 보니까 어디냐면은 바로 이 PSIS 안쪽이에요. PSIS 안쪽. 이런 분들은 원인이 우리가 천장관절의 고착 제가 아까 전에 SI 조인트 요거 막 모빌리제이션 얘기했던 거 그겁니다. SI 조인트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어서 그래요. 요런 분들 세 가지 케이스로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좀 편합니다. 허리에서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 그래서 이런 분이 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겠죠. 왼쪽 허리 이러면 뭐겠어요? 요추가 왼쪽 컨벡스 열려 있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왼쪽 허리 아파요 이러면은 엑스레이 안 봐도 그냥 어떤 상태냐면은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왼쪽 허리가 열려 있구나 요겁니다. 그죠? 왼쪽 허리가 열려 있구나. 그러니까 디스크가 신경을 지금 왼쪽을 건들고 있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약간의 통증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골반 뒤도 마찬가지죠. 여기 쭉 사이팅 널브가 쭉 내려가는 엉덩이 쪽으로 통증이 있고 골반 뒤쪽으로 있으시고 그러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왼쪽이 도대체 골반이 어떤 상태일까라고 봐야 돼요. 아까 우리 처음 보셨던 분하고 똑같은 케이스겠죠, 그렇죠? 보니까 보니까 보통은 이제 좀 뒷면을 보는 게 잘 보이죠. 앞뒤 다 봐야 되지만은 자, 뒤에서 보면 이게 근데 옷 때문에 그런가? 약간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 왼쪽 골반이 좀 내려와 보이나요? 이거는 뭐 제가 못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면 잘 안 보입니다, 원래. 근데 옷 때문에 그런 건지 촉진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필수로 요 골반은 촉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죠, 그죠? 왼쪽이 약간 내려와 보이긴 해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딱 보이죠? 발 아치가 이거는 그냥 허리보다 잘 보여요. 발 아치가 왼쪽이 오른쪽보다 훨씬 더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게 육안으로 보이죠, 그죠? 음, 이 보이나요? 보여? 오케이. 자, 왼쪽이 오른쪽보다 무너져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진짜 아까 제가 말한 케이스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죠? 왼쪽이 이게 지금 왼쪽 컨벡스가 되어 있고 왼쪽 골반이 낮고 뭐 다리 길이를 체크했을 때 왼쪽 뭐 다리가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다리 길이가 예를 들어서 짧다 그러면은 뭐 그쪽이 후방경사가 되어 있는 상태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죠. 오른쪽 소아스 강화 그죠? 그다음 제가 한번 진짜로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왼쪽 추 룸바 모빌리제이션 그다음에 뭐 더 좋은 건 이제 뭐 트랙션도 같이 하면 좋겠죠. 그다음에 시상면 정렬, 교정, 코어 운동이죠. 코어 운동. 우리 웨지 대고서 이 커브 만들어주면서 교정해주고 그다음에 왼쪽 표면 후방선 그러니까 족저근막 그 비복근 햄스트링 이렇게 그냥 쉽게 햄스트링 스트레칭 그다음에 오른쪽 소아스 강화 그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로 어, 오른쪽 중둔근 강화 이렇게 해주면은 왼쪽 후방사가 된 게 교정이 되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다음 제가 더 많이 갈 거면은 뭐 할 거냐면 이제 왼쪽 고관절 가동성 평가. 저 외회전 45도, 내외전 35도가 잘 나오는지 이것까지 교정하고 나면 어, 완벽해지죠. 숲을 아주 잘 본 겁니다. 퍼펙트하게 딱 본 케이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로 교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바로 진짜 프라이머를 찾는 거죠. 바로 왼발 하체를 강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죠? 왼발 하체를 강화시키지 않으면 왼쪽 이분이 걸을 때마다 어떻게 걷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걷겠죠. 그렇죠? 이렇게 안으로 무너지면서 걷게 되면서 계속 거골과 경골이 로테이션 되고 대퇴골도 돌아가게 되고 골반에 대퇴골에 뭐가 붙어 있겠어요? 소아스가 아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소전자에. 그러니까 인터널로 돌아가면서 소아스가 단축되면서 요추를 그쪽으로 계속 컴백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붙어가지고 걸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걸을 때마다 이렇게 삑삑삑 걷는 거예요. 왼쪽 아래로 발아치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백날 얘만 교정을 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 만나면 이런 분들이 뭐 이제 저희 걸 막 공부를 계속 하신 분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알고 나면은 허리 통증에 거의 한 40% 되지 않을까 싶어요. 허리 통증에서 허리 아파요라고 하면 그 동측에 발이 프로네이션 된 분들이 40%가 됩니다. 실제로 어, 그 저희 베이직에서 칼럼에서 얘기하죠. 거의 40에서 몇 프로라 그래요? 95%라고 얘기를 해요. 40에서 95%가 60에서 95%,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오면은 이렇게 쫙 허리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 대둔근 그죠. 대둔근도 강화시키셔야죠. 왼쪽 대둔근 강화까지 해주시면 완벽해지겠죠. 대둔근은 체형상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후방사가 된 쪽에 햄스트링이 타이트하니까 그쪽이 더 약하겠구나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 정확히는 그래서 MMT를 해봐야 돼요. 도수근력 검사를 해가지고 왼쪽 너 약한 거 맞니? 이러면서 딱 검사해보고 오른쪽과 비교를 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다음에 휜다리도 보이시죠? 얘가 외회전이 경골이 외회전이 되게 심하네요. 그렇죠?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요거는 일단은 발목의 돌지 플렉션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돌지 플렉션 각도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이제 내외전도 심해요. 지금 고관절 내외전 심하니까 힙 강화 많이 시키면서 어, 얘 외외전 좀 시켜주고 그다음에 슬락근 강화 좀 많이 시켜주세요. 슬락 발 아치 근육 슬락근 이렇게 해주시면은 경골 외외전 된 거 내외전으로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내외전에서 무릎 안쪽으로 막 보고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이것도 교정을 할 수가 있겠죠. 대둔근 양쪽 다 강화시키면서 엉덩이가 없어요. 그렇죠? 엉덩이가 없으시니까 어차피 엉덩이도 만들 겸 이것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 허리 또 일자 허리신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좀 교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음, 그 다음에 이런 허리 통증 이게 언제부터 그러는지 좀 보면 좋고 엑스레이도 한번 보면 좋고요. 일단 이렇게 하고 다시 증상이 좀 어떤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증상들이 좀 낫는지 아니면 남아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통증은 없으시고 거북목 라운드 숄더가 심한 편입니다. 통증은 없으시고 일단 이분도 하나씩 한번 체형 평가를 하면은 체형 평가를 할 때는 항상 발부터 보시면 됩니다. 발부터 보시고 이분도 왼발 하치가 더 많이 무너져 있어 보이네요. 그죠? 왼발 하치가 더 많이 무너져 있어 보이시고 이렇게 그죠? 왼발 하치가 더 무너져 있으시고 그다음에 정확하진 않지만은 왼발이 조금 앞으로 가져 보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이 약간 뒤로 더 있어 보이시고 그러면은 오른쪽 골반이 약간 뒤로 더 회전된 상태처럼 보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요추 그 아까 요추의 펌프 기립근이 블록하다 요거랑 연관질 수 있겠죠. 그쵸? 이런 분들이라면 오른쪽에 이렇게 험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오른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럼 이쪽이 더 후방경사일 수도 있겠죠. 그쵸? 골반이 내려오고 후방경사 아니고 그쪽으로 오른쪽으로 요추가 컨벡스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쵸? 그냥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앞에서 봤을 때는 왼발 아치가 더 무너져 있고 오른발 아치보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는 팔 공간을 보시면 오른쪽 골반에 팔 공간이 더 많이 없죠. 그죠? 오른쪽에 공간이 더 없구나라고 보면은 이쪽 중둔근이 더 약화가 되어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손 길이 보시면은 왼쪽 손이 더 아래로 내려와 있죠, 그렇죠? 왼쪽 손이 더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그럼 왼쪽 어깨가 더 내려왔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왼, 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그쪽 귀가 내려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의심해 봐야 되는 게 그쪽에 상부 승모근의 단축으로 인해서 후두골에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후두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상부 승모근이 약화가 되면은 이렇게 같이 내려오게 된다. 만약에 반대면은 상부 승모근이랑 연관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 머슬로 접근하자면은 어깨가 높은 쪽에 회원님의 귀가 낮다라고 하면은 뭐 귀가 낮은 쪽에 원래 뭐 C1이 시프팅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근육으로 좀 보자면은 우리가 상부 승모근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회원님이 처음 오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발 먼저 아치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골반은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 한번 보시고 왼쪽이 좀 더 낮아 보이네요, 그렇죠? 좀 더 낮아 보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가 골반이 높은 쪽 오른쪽이 약간 높죠? 근데 낮은 게 더 문제입니다. 보통 낮은 쪽으로 발 아치도 문제, 그다음에 무릎 통증, 고관절 통증 다 생기는 게 낮은 쪽이에요. 골반 숄렉 된 쪽, 다리 길이 짧은 쪽, 골반 내려온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디에 골반이 더 옆으로 빠져나와 있는지, 중둔근에 약화가 있는지 보는 건데, 보통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온 골반은 옆으로 골반이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얘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얘가 지 혼자 빠진 게 아니라 요 왼발 아치의 무너짐 혹은 왼쪽의 골반 드랍 때문에 오른쪽 골반이 옆으로 빠져나온 일들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보고서 여기다가 절대 집착하지 마세요. 얘가 해결돼야 되는 게 거의 70에서 80%예요. 요거는 임상을 해보시면 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첫 번째 발, 두 번째 골반, 세 번째가 어깨 높낮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깨 높낮이는 쉽게 보는 방법이 손 길이로 보시면 되겠죠. 손 길이로 봤을 때 왼쪽 손이 더 내려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슴 높이는 똑같네요. 그러면은 흉추에 밴딩은 없겠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요. 이렇게 딱 첫 회차에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요 무릎과 그 다음에 오금이죠. 오금과 무릎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오금 위치가 바깥쪽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대퇴골의 내외전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무릎도 내외전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무릎은 괜찮네라고 하면 바로 요 주름을 봐주시면 좋습니다. 주름 위치가 너무 안쪽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 약간 그래 보이네요. 그렇죠? 약간 왼쪽이 더 내외전 되어 보여요. 그렇죠? 이쪽 주름이 더 뭔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죠? 그 말은 이쪽에 대퇴골이 더 내외전이 되어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일단은 큰 틀은 이렇게 돼 있고 뭐 구분등 라운드 숄더 요거를 해결하려면은 사실 머슬로 접근하면은 하부 승모근이겠죠? 하부 승모근, 중하부 승모근, 중하부 승모근인데 쉽게 강화가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능형근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 정확히는 움직임을 한번 평가해 봐야 돼요. 그렇죠? 움직임을 굴곡과 신전을 했을 때 그 굽어 있는 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이거를 좀 약간 우리가 쉬운 용어로 기능적이냐 구조적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뭐 구조적이냐 기능적이냐라는 표현보다는 어 관절의 고착이 있느냐 없느냐 관절의 움직임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요 얘기입니다. 요거를 조금 사람들이 보면서 기능적인가요 구조적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일단 기능적 구조적은 일단 뼈액입니다. 뼈액이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숙이거나 젖혔을 때 이렇게 부분 등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등을 젖히는지 아니면은 굽었는데 잘 피는지 그죠? 굽었는데 잘 펴 그러면은 그냥 머슬로 접근해 가지고 막 강화시켜 버리면은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경근, 중부승모근, 하부승모근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강화시키면은 쫙쫙 펴져요. 속도 당겨주면서. 근데 어 굽었는데 신전 시에 안 펴져 이러면은 이분은 근육 강화로는 될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은 관절에 고착이 있기 때문에 관절의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 흉추 이렇게 가동성 하는 것도 아시죠? 그렇죠? 흉추 가동성도 하고 그다음에 홈런러에서 이런 운동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칭만에서 나오는 거죠. 뭐냐면 모빌리티도 만들어줘야 되지만 당연히 이 플렉시빌리티도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흉추를 우리가 이렇게도 만들어주고
이렇게도 돌려주고 하지만은 지금 안 한 게 뭐냐면은 분절분절마다를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측마에서 나오는 요 등으로 기어다니는 요런 운동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요 모빌리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운동을 시켜줘야지 안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요 분들을 만나면은 이분들 한번 움직임을 줬을 때 이 구분 쪽이 혹시 펴지는지 혼자 움직임을 줬을 때 여기가 딱 신전했을 때 등이 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거북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자목이랑 같이 쓰죠, 그렇죠? 일자목, 거북목. 우리가 허리에서는 과전만이 있죠, 그렇죠? 허리에서는 과전만이 있는데 저기서는 과전만이 없어요. 우리 목에서는 과전만이 없어요, 그렇죠? 목에서는 과전만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다시 허리에서는 과전만 그리고 일자허리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목에서는 일자목 요거 하나만 있죠, 그렇죠? 하나만 있는 이유가 우리가 거북목 형태가 되면은 거북목 형태라는 건 뭐냐면은 과신전이죠. 그 얘기하면 그죠? 과신전 이렇게 과신전된 상태인데 제가 만약에 요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딱 찍었어요. 그러면은 목이 과전만으로 로도시스가 과하게 나와요. 근데 선생님들이 지금 엑스레이를 막 보시면은 엑스레이에서 과전만 된 목을 찾기가 어려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고 있는 사람이 과하게 과신전된 사람이 결국에 우리 뒤에 있는 두판상근, 상부 승모근 얘네들이 목을 잡아서 뒤로 당겨주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자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에서는 더 편하죠. 일자목 아니면은 역시자 커브 이렇게 더 심한 일자목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나눠지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불편함이 없으신데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아프다고 하셨어요. 자고 일어나면 우측 허리만 엄청 아프다고 하셔요. 허리 뒤에 음, 근데 이분은 보통 이제 허리 통증이 일자 허리로 인한 허리 디스크가 많아요. 그죠? 일자 허리로 인한 허리 디스크가 되게 많은데 음. 자, 일단 우리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원리 이 기전은 보통은 이렇게 굴곡 그다음에 측골, 그다음에 로테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삼박자가 좀 맞아야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허리 디스크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 케이스는 지금 보면은 우측 허리만 이렇게 엄청 아파요라고 하면은 보통 디스크로 인한 증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요추는 우측 컴백스가 있는 게 보통 맞긴 하겠죠. 근데 이분은 아마 좀 누워 있을 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힙이 좀 커요. 그죠? 힙이 좀 크셔서 너무 과하게 떠서 바세 조인트가 찝히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한번 누웠을 때 허리가 아까 이분하고 좀 달라요. 이분은 아마 아까 우리 자고 일어나면은 막 허리가 아프다 이랬잖아요. 이분은 아마 일자로 다 닿아서 그럴 거예요. 이분은 일자로 딱 닿아가지고 전형적으로 이제 디스크 증상으로 그 주변 연부 조직들이 굳어지면서 우리 목 담 걸리는 거랑 똑같죠. 굳어지면서 그런 증상이 맞을 건데 이분은 조금 다르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떠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여기 아까 잠시만요. 뭐라고 했죠? 우측 허리만 허리 뒤에 베개를 놓고 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이 무릎 밑에다가 좀 올려서 요 커브를 조금 줄여주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로도시스가 과해져가지고 이 근육들도 단축되고 그죠? 요방근, 기립근 이런 애들이 단축되면서 그리고 우리 요추 뒤에 있는 이 파셋들 있죠? 후관절들이 너무 가까워지면서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요추 컨벡스는 오른쪽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평소엔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잘 때 뭐 여기다가 대도 되고 얘를 보조해 주는 거죠. 여기 커브를 좀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요 무릎 아래다가 조금 베개 같은 걸 하나 놔서 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결해줘야 되는 게 이분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백리가 지금 너무 심하죠. 그 다음에 요족이에요, 요족. 요족이 너무 심해서 요것도 같이 해결을 해주시면은 아주 금상첨화겠죠. 요것도 같이 해결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백리가 있으면은 백리의 기전은 일단 뭐 햄스트링이 늘어나 있고, 그죠? 스락은 늘어나 있고, 비복근 단축돼 있고, 요거죠. 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백리가 있으면 햄스트링이 늘어나 있어요. 이런 얘기는 또 아니고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요족이시고, 그쵸? 요족. 아까 프로네시 신드롬이랑 다르죠. 그쵸? 바라치가 무너진 게 아니라 안 무너져서 문제예요. 안 무너져서. 그쵸? 우리가 요 발뼈에 있는 요 나비큘라라고 하는 데가 우리가 보행 시에 3mm가 무너져야 되는데 3mm가 무너져야 하는데 3mm가 무너지지 않는 게 지금 문제인 사람이죠. 그러면은 걸을 때마다 어디가 스트레스 받겠어요? 뒤꿈치 쪽이랑 그다음에 앞꿈치 쪽. 얘네가 지 혼자 일 안 하니까 우리가 아치는 일단 여기 이렇게만 보면은 세 개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다섯 개고 다 같이 보면은 근데 요 가운데 아치가 야 나 일 안 해 이러고 지금처럼 딱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킬레스건도 완전 그냥 칼처럼 일자로 딱 서 있죠. 그러면은 그 데미지가 다 어디로 가냐면은 리어풋, 우리 뒤꿈치, 그 다음에 포풋 앞쪽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무지해 반증 이런 것도 많이 생기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요족은 누워서 여기 발등이 올라왔다고 요족이 아니라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체중을 지지를 했을 때 바라치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를 보는 게 요족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거니까 간혹 가다가 좀 이상하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서 있을 때 지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요거로 보시는 겁니다. 네, 이분은 요족이에요. 요족. 요족은 사실 우리가 이제 프로네이션 잘 알죠, 그죠? 프로네이션 되면은 뭐 하면 돼요? 그냥 아치 근육 막 강화시키면 되잖아요. 살든 말든 간에 막 강화시키면 되고 근데 요족이 오히려 더 까탈스러워요. 진짜 교정하기가 더 어려운 케이스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부분 등은 오히려 교정하기 쉽죠, 그죠? 교정하기 쉽다라기보다는 접근하기도 쉽고 교정 효과가 오히려 좀 잘 나와요. 근데 일자 등이 오히려 더 어렵죠, 그죠? 저도 한 번도 일자 등을 이렇게 굽게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요족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족도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바라치가 소실된 사람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 게 얘는 일단은 접근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 발에 어, 족저근막, 이 족저근막들 엄청나게 풀어줘야 돼요. 그냥 얘는 그냥 엑서사이즈 하시면 안 됩니다. 평발은 그냥 엑서사이즈 해가지고 막 올리면 되는데 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만약에 이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여성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40, 뭐 한 45, 50kg 이 정도라고 쳐봐요. 근데 이 발이 지금 50kg를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엑서사이즈 내가 힘으로 누른다고 해서 발 힘으로 누른다고 해서 이거 무너질 애였으면은 발 힘이 50kg가 넘을까요? 안 넘겠죠, 그렇죠? 이 50kg 뛰어요 또 거기서 막 런닝도 하고 이러는 것도 견디는 게 요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그냥 엑서사이즈 운동을 하면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발바닥에 있는 얘를 다 풀어내는 게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게 배치 끌고 20도. 그러니까 거울 교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 쪼그려 앉기 안 되는 분들 있죠. 그렇죠? 쪼그려 앉기.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교정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골 내외전이 안 나와요, 보통. 이런 분들이. 내외전 만들기. 이 세 가지가 필수예요, 필수. 요걸 하면서 혹은 뭐 다 해당 사항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이건 다 있어요, 이쪽이면. 그래서 요걸 하면서 이제 발 아치를 미디얼 아치를 안으로 눌러주는 이 엑서사이즈들을 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백리가 있을 때, 요족일 때 요족은 발이 프로네이션도 있고요. 이렇게 슈피네이션도 있으니까 항상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근데 종아리 단축은 똑같죠. 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고요. 어디 쪽에요? 둘 다 나요. 이러면 그냥 바로 백리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무릎이 아프고요. 어디 가요? 양쪽이요. 이러면 바로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게 백리입니다. 백리가 되면 이렇게 무릎이 과신전돼서 대퇴골이 또 이게 과하게 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무릎이 과하게 펴져 있게 되면서 허벅지 앞쪽 근육이 더 발달이 되죠. 크로스 신드롬 생각하면 돼요. 이해 단축, 종아리 단축, 햄스트링, 수락은 이완, 정경골근 이완, 늘어남.
위크니스, 쇼트니스 이렇게 해서 X자로 크로스로 신드롬으로 외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바라 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막 하체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허벅지 앞쪽 근육이 계속 강해져요. 이분도 제가 그냥 짐작해 보건데 아마 음, 필라테스만 해보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PT 경험이 꽤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백리 있다고 허벅지가 이렇게 다 두꺼워지진 않거든요. 앞쪽만. 근데 이렇게 좀 앞쪽이 지금 유독 발달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뭔가 트레이닝을 목적이 그거죠. 살 빼려고 했던 거겠죠, 그렇죠? 했던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백리가 있는 거를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운동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좀 허벅지 앞쪽만 막 발달을 하는 일이 생긴 거죠. 이거 안 빠져요. 안 빠지니까 내가 만약에 PT 트레이너다라고 하면 여성분들 중에 또 많으니까 여성분들을 만약에 트레이닝 시키기 전에 하체 운동을 하기 전에 이걸 좀 한번 보고 해주세요. 백리를 그 정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스쿼트를 다른 방법으로 시키던지 그렇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런 걸 한번 캐치해주고 나면 이렇게 허벅지 앞쪽만 막 자꾸 발달하는 일은 좀 덜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1시간이 지났네요. 이제 나머지가 한 2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가요? 빠를 수 있는데 또 항상 제가 제 교육 때 항상 잘하시는 분도 오시고 또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선생님들의 레벨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조금 흐린 눈을 하세요. 유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들으시다가 이거 뭔 소리야 이러면 살짝 눈을 이렇게 감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은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내가 아는 내용만 쉬운 내용들만 들으셔도 돼요. 자, 척추측만 이게 궁금한 내용은 척추측만 딱 심플하게 적으셨어요. 척추측만이라는 게 이제 측만증을 얘기하는 걸 수 있겠죠, 그렇죠? 척추측만증일 가능성이 있겠죠, 왠지. 척추측만은 우리가 그냥 허리 디스크도 척추측만이에요, 그렇죠? 요추측만이에요. 그러면 왼쪽 허리 아파요. 그러면 요추측만이 있으시네요. 이러고 그렇죠? 측만이라는 건데 우리가 스콜리시스라고 하는 척추측만증은 그죠? 보통 성장기에 여성분들이 보통 이제 초경할 때 이제 척추만증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나이대가 다르겠죠. 뭐 옛날에는 뭐 12살, 뭐 10살 있지만은 요즘에는 뭐 빠르면은 뭐 9살, 10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성장이 끝나면 멈춥니다. 성장이 끝나면 멈춰요. 그래서 그냥 제가 기본적인 사항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음,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성장이 끝나면 멈추니까 좋겠네요, 그죠? 그게 절대 아니라 성장이 끝나면 멈춘다라는 거는 교정 효과가 거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격이 다 자라버리기 때문에 어,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어, 이건 척추만증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또 심오해지긴 하는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네요. 자, 일단 측만증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딱 내 머릿속에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깔아두셔야 돼요. 뭐냐? 25도가 측만 콥스 앵글이 그러니까 25도 뭐 25도 틀어놨다 그냥 보세요. 다시 15도 15도가 틀어진 사람과 그 다음에 30도가 틀어진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교정하기 어려울까요? 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면은 2번이요. 이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절대 안 돼요. 먼저 뭘 봐야 되냐면은 몇 살인데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 측만 딱 들으시면은 이거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꾸 저희 교육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서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들은 사람들은 상기시키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몇 살인데요? 라고 제가 물어보라 그래요. 왜냐하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척추의 플렉시빌리티, 유연성, 그다음에 모빌리티, 가동성이 얼마나 지금 있느냐가 1번이에요, 1번. 1번.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해요. 그 척추만증을 교정할 때는 뭐 몇 도예요도 당연히 중요하죠. 너무 심한 각도면 좀 교정이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플렉시빌리티와 모빌리티가 지금 얼마나 확보가 돼 있어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다음 2번. 뭐 이거 진짜 이제 엄청난 꿀팁입니다. 이거 굉장한 꿀팁이에요. 자, 그다음 2번 뭐냐? 시상면 정렬입니다. 시상면 정렬. 시상면 정렬. 우리가 아까 제가 허리 통증 있을 때 1번 아픈 쪽에 모빌리제이션 하라 그랬고 2번 그 음, 햄스트링 풀라 그랬고 3번 그다음에 시상면 정렬 교정하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막 좌우 비대칭한 걸 막 교정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요 척추는 S자 커브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S자 커브를 가지고 있어서 S자 커브를 가지고 있어서 딱 봐도 뭐에 좋겠어요. 얘네가 S자 커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위아래에 충격 분산을 해주기 굉장히 좋겠죠. 그래도 그거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안에 디스크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디스크도 들어가서 위아래 충격 분산을 잘하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태어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제가 이 상태에서 일자허리, 일자등, 일자목 이렇게 폈어요. 그럼 딱 봐도 지금 어때요? 얘는 진짜 누가 봐도 충격 분산을 너무 못하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있는 이 척추 간에 스트레스가 되게 커지겠죠, 그렇죠? 로딩을 막 받게 되면서 안에 있는 디스크가 야, 나 어디로 뭐야 이거 난리 났네. 이제 막 부하가 막 받는 거 이렇게 꾹 누르는 거 제가 이렇게 얘를 꽉 눌러요. 자, 아까 S자 커브면 괜찮은데 이제는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제가 꾹 눌러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잘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측만이나 요추 통증이나 일자목이나 아니 뭐목 디스크나 뭐 흉추 험프 있거나 우리가 보는 막 이 폴리젠탈 플랜에서 저희 그 뭐야 회전 험프 있거나 뭐 측만이 있거나 막 이런 거를 좌우 비대칭한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일단 시선을 떼셔야 돼요. 뭘 가야 되냐면 바로 이 시상면 정렬이에요. 이 모든 걸 지금 만드는 게 시상면의 정렬이구나라고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측만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체형 교정에 늪에 빠져버리면은 이걸 되게 좋아해요. 비포, 애프터 이런 거 그죠? 비포 뭐 신기하기도 하고 좀 뭐 신기하죠. 뭐 당연히 잘하시는 거 당연히 잘하는 거고 저도 하지만 저도 해요. 근데 거기 자꾸 빠져버리면 그것만 하려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하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2번 시상면 정렬을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반드시 살펴보시고요. 3번, 3번 이제 측만이 있을 때 뭘 봐야 되냐? 바로 발과 경추입니다. 발과 경추. 제가 측만이 있는 사람들한테 아이가 왔어요. 14살 아이가 왔는데 자 숙여볼까요? 이렇게 아담스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딱 아이가 걸어오는 걸 보고서 아이고야 우리 아이가 측만이 굉장히 심하네요. 이러면은 어머님이 뭐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래요. 뭘 보고 하냐면은 발 아치를 보고 하래요. 발 아치가 소실이 되어 있거나 혹은 뭐 당연히 뭐 너무 이제 그 요족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보통 아치 무너짐이 좀 많아요. 그다음에 턱관절이 좀 틀어져 있거나 혹은 귀 높낮이가 다르거나 요거를 보면은 펌프를 보지 않아도 거진 웬만큼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특히나 발 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14살 아이가 아치 근육을 써봤자 얼마나 썼겠어요. 아직 그죠? 만약에 무슨 정말로 무슨 스포츠를 한다라고 치더라도 이 아이가 뭐 얼마나 뛰었겠어요, 그쵸? 근데 아치가 그렇게 거의 막 닿아요. 이 뼈가 닿을 만큼 나비큘라가 막 바닥에 닿을 만큼 이 족궁이 그냥 없어요. 애들이 이렇게 꽉 닿아서 닿아요 바닥에. 그렇다라고 하면 먼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게 뭔가 지금 이상한데? 뭔가 근육들이 많이 써서 약한 게 아니라 그냥 약한데? 그냥 약한 게 저거예요. 너무 과유연성이나 이런 게 측만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런 분들을 만난다라면 측만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특히 왼발 아치 무조건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추, 턱관절까지 사실 나중에는 같이 교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측만의 기전은 요거죠. 왼쪽 요추 컨벡스, 왼쪽 요추 컨벡스, 그다음에 왼쪽 골반 내려감, 그다음에 흉추는 오른쪽으로 컨벡스. 딱 요거죠. 이게 측만의 기전이에요. 척추 측만증에 이상하게 이렇게 일어나죠. 그렇죠? 원인은 불명입니다. 그렇죠? 원인은 몰라요. 특발성으로 나타나서 원인은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뭐 그냥 가설만 있는 정도인데 근데 기전 희한하게 이렇게 왼쪽 골반이 내려오고 왼쪽 요추가 열리고요. 이렇게 그럼 그쪽으로 통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왼쪽 허리
디스크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뭐 보라 그랬어요? 왼쪽 발아치 보라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흉추는 이쪽으로 반대로 열려요. 제가 아까 근데 그랬죠. 요추는 볼록 아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죠. 제 회원님이 요추가 한쪽으로 볼록하고요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볼록하면 그쪽으로 요추 컨벡스라고 얘기했죠. 그거 그냥 세트예요. 그러면은 측만이랑도 연관이 되겠죠. 왼 똑같아요. 왼쪽 요추 볼록 그다음에 요추 컨벡스 열림 그다음에 골반 떨어짐 이게 항상 이게 제일 많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아닌 케이스도 있지만은 이게 측만증에도 똑같은 기전입니다. 그럼 흉추는 뭐겠어요? 반대겠죠? 오른쪽 컨벡스 오른쪽 뒤로 로테이션 요추는 왼쪽 뒤로 로테이션 아 컨벡스 된 쪽으로 열린 쪽으로 뒤로 로테이션 되는 게 척추 측만증의 기전이구나라고 생각을 딱 해보시면 외우기 쉽겠죠, 그렇죠? 그럼 운동은 뭐겠어요? 이게 나중에 원리만 터득하면은 뭐 측마 운동은 너무 쉬워요. 원리 그러면은 뭐겠어요? 그냥 여기서 반대로 운동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음. 척추만증은 조금 초보 강사님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거죠. 뭐 회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회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뭐 막 어려워지죠, 갑자기. 근데 거기서 그냥 회전만 넣어주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측만은 또 한번 측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데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어, 측만과 베이지, 그 측만과 그다음에 다른 과정을 공부를 해보고 나면은 점점점 공부하면 할수록 측만이 뭔가 어,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왜냐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통용되고 다만 그것만 존재하는 거죠. 뭐냐면 교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요거예요. 교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해야 돼요. 그렇죠? 안 하면은 척추측만증은 퇴행성으로 가는 게 수십 배가 높습니다. 퇴행성으로 남들보다 훨씬 빨리 가요. 퇴행성 척추 질환이 생기는 건 100% 기정사실이에요. 안 하면은 교정을 안 하면은 되든 말든 해야 되는 교정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척추측만증입니다. 우리 발 아치가 무너진 사람 살려요. 안 살아나요.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측만증도 되든 말든 그냥 해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심해지기만 더 심해집니다. 퇴행성 척추 질환도 더 많이 심해지고요. 그래서 척추측만 이렇게 간단하게 어, 살펴봤고요. 그다음 골반 불균형에서는 우리가 골반이 후방 경사가 되면 그쪽이 이제 보통 숄레그라고 합니다. 숄레그. 그렇죠? 다리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쪽이. 왜냐면은 우리가 골반이 후방사가 되면 대퇴골이 어떻게 되나요? 대퇴골이 외회전 되죠. 그렇죠? 외회전. 근데 외회전이 되면은 순수하게 외회전만 되는 게 아니라 자, 이 상태에서 외회전이 되면은 이렇게 외회전 되는 게 아니라 들리죠. 그렇죠? 제 손이 지금 여기 있죠. 그렇죠? 제 손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요. 근데 외회전 시키면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로 올라오죠. 그렇죠? 여기로 올라오죠. 여기 있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골반이 후방사가 되면은 그쪽에 대퇴골이 외회전이 되면서 순수하게 외회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전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일어나면서 그쪽의 다리 길이가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생체역학적인 기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 자 일단 그렇게 그래서 그쪽 다리 길이가 짧아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체중이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짧은 쪽, 긴 쪽, 당연히 짧은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그죠? 짧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짧은 쪽으로 체중을 이동했어요. 그럼 오른쪽이 짧겠죠, 지금. 오른쪽이 짧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왼쪽은 체중을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일력 크레스가 골반이 당연히 오른쪽이 내려오고 왼쪽이 더 높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가 아니겠죠. 이렇게 될 일은 없겠죠, 그렇죠? 다리 길이가 짧은 쪽에 체중을 지지하게 되고 그쪽으로 골반이 올라갈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생체역학적인 기전은 그쪽 골반이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우리가 그 생체역학적인 기전이 되겠죠. 그래서 음, 자, 한 번 더 정리하면은 골반이 후방사가 되면은 그쪽 다리 길이가 짧아지게 되고 어, 그 이유는 대골이 외회전 플러스 외전 되면서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체중심이 이동되면서 그쪽으로 골반이 아래로 내려간다. 이게 보통적인 그 골반의 생체역학적인 기전입니다. 그럼 반대쪽은 뭐가 되겠어요? 전망사가 되겠죠, 그렇죠? 전망사가 되겠죠. 그 전망사가 된 쪽은 근육으로 보면은 중둔근이
약화. 그 다음에 후방사가 된 쪽은 대둔근, 약화. 이렇게 근육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햄스트링 단축, 그쵸? 그 다음에 그 근막경선에서 외측선의 단축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 어, 이렇게. 근데 보통 전방경사 우리 저희 뭐 베이직 때 임상을 다 해보지만은 후방경사로 인한 다리 길이 차이, 그러니까 후방경사가 메인이 돼서 얘가 피해를 그냥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되니까 얘는 전방사 후방사 돼서 이쪽으로 골반이 시프팅 되는 케이스가 훨씬 많죠. 한 그런 분들이 거의 70에서 80%고 얘 자체가 전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골반이 서 있을 때 이렇게 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러고 있는 분들 보면은 거진 평가해 보면은 얘가 문제인 분들이 훨씬 많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얘예요라고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만약에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 좀 틀에 갇히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막 그렇게 하나의 틀로만 갇히지 말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좀 습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반은 보면 되겠죠. 기전 이런 거고. 그래서 이걸 되게 중요하죠. 회원님한테 그래서 다리 길이를 체크했는데 다리 길이가 짧은 쪽이 골반을 체크하니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분 생체역학적인 기전대로 틀어짐이 생겼구나라고 해서 딱 설명을 해준 거예요. 다리 길이가 짧고 그쪽 골반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정을 하고 나니까 다리 길이 지금 애프터 딱 사진 보니까 저희 사진 보니까 다리 길이 딱 맞고요. 골반 높이도 아주 잘 맞습니다라고 하니까 회원님이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라고 했는데 선생님 근데 저 다리 길이가 짧으면은 여기 다리가 올라가서 골반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갑자기 그러게요 이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관계가 끝나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아, 회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리 길이가 짧아서 위로 올라가면 골반이 따라가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서 이 얘기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회원님이 뭔 소리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우리 선생님은 그냥 되게 전문가구나라고 한 번 더 플러스 인식을 시킬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공부하면서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회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고 이게 단골 질문이에요. 회원님들한테 질문을 아주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질문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단골 질문. 어떤 책에서 보니까 골반이 후방의사가 되면 장골의 길이가 장골이 높아진다라고 그러고요. 또 그 제가 말한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전방의사가 되면 이게 장골이 내려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건 있어요. 자, 다시. 다리 길이가 짧은 쪽이 후방사는 맞아요. 근데 그쪽 골반이 무조건 내려온다는 아니에요. 그쪽 골반이 높아져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다리 길이가 긴 쪽이 일어났을 때 높아져야 되는 게 내려올 수는 있어요. 요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는 다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데 자, 그건 둘째. 그 얘기는 일단 빼내고 그게 아니라 골반의 후방경사는 자, 후방경사는 골반이 아래로 내려오는 게 맞아요, 일단. 그래서 포스테리어 인페리얼이라고 해서 뒤로 아래로 기울어진다라고 약자로 써요. 이거 리스팅 용어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쓰는 용어예요. PI 그럼 반대쪽 뭐가 되겠어요? anterior superior AS가 되겠죠. AS가 되는 게 이게 골반의 움직임이 맞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어디서 보면은 아니야 후방경사가 되면은 장골이 위로 올라오고 전방경사가 되면 장골이 아래로 내려와. 그래서 PSIS는 높아지면은 장골은 내려오고 PSR가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네. PSR가 내려오면은 장골이 위로 올라가. 이게 후방경사야. PSR에서 내려오고 장골 높아지고 이게 후방경사. PSR에서 높아지고 장골 내려가고 이게 전방경사야. 이러면서 막 뭔가 증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보니까 그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그거는 요거예요. 엑스레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는 겁니다. 엑스레이에서 골반이 후방경사가 되면은 이 옵트레이터 프레임은 요 폐쇄공이 더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장골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져요. 그 다음에 제가 전방경사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요 폐쇄공이 안 보이고 장골의 길이가 더 짧아지죠. 다시 후방경사
이만하죠? 전방경사 더 줄죠, 그죠? 다시 후방경사가 되면 장골이 요만하고 전방사가 되면 이렇게 줄죠. 그쵸? 그래서 요걸 보고서 전방사가 되면은 장골의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거지 내려온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요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외워두세요. 다만 후방사가 되면 골반이 무조건 내려와요. 요 얘기는 아니에요. 후방사가 되면은 골반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전방사가 되면 골반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그건 나중에 좀 공부를 하면서 일단은 그냥 이런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만 큰 틀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체형 분석을 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체형 분석. 체형 분석을 저도 이게 음, 체형 분석은 일단 한 관절씩마다 저도 선생님들한테 설명해 드릴 때 그렇게 하는데 한 관절씩마다 확대해서 자꾸 봐야 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발부터 보고 무릎 보고 골반 보고 어깨 보고 팔 보고 다리 이렇게 해서 귀 보고 막 턱 이렇게 해가지고 턱만 확대해가지고 막 한 다음에 이렇게 틀어진 보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자꾸 막 진짜 수천 번 보고 해야 나중에 이제 딱 사람을 서 있는 걸 보면은 라라라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밖에 없어요. 음. 자주 봐야 되는 건 맞고 자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소리지만은 한 관절씩마다 확대해서 자꾸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봐서 요즘에는 이제 태블릿 PC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세요. 그래서 태블릿 PC 안 쓰는 분들은 프린트 해 가지고 계속 그리세요. 뭔가 좌우가 다른 거를 자꾸 보고 계속 보셔야 돼요. 안 보여도 자꾸 보는 걸 연습하시고 대신에 이런 거 있죠. 어 계속 똑같아요. 발 보고 무릎 보고 골반 보고 어깨 높낮이 보고 그다음에 팔 보고 팔 회전 상태는 요 상완골이 대각선을 바라보는 게 중립이에요. 근데 혹시나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정면을 바라보고 또 이러면 외회전이죠. 그쵸? 그다음에 손도 이렇게 되면 외회전이지만은 이렇게 돼도 외회전이에요. 지금 그쵸? 상완골 입장에서는 외회전이에요. 다. 그래서 팔꿈치 주름과 손바닥을 같이 보셔야 돼요. 중립은 이 팔꿈치가 대각선을 바라보고 엄지손가락을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게 중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지 이건 외회전 플러스 프로네이션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무릎, 다리 관절 그러니까 먼저 항상 악시스를 봐야 돼요. 축을 먼저 보죠. 축. 축을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관절들 익스트리미티라고 하는 팔, 다리 있죠? 팔, 다리를 그 다음에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조건 관절마다 하나씩 하나씩 평가를 하는 연습을 좀 하시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한 번에 싹 보면 회원님을 봤을 때 쫙 그려집니다. 요거는 한천번 체형 분석에 대하여 그래서 체형 분석은 저희 이것도 이제 저희 유튜브 멤버십에 올리긴 할 건데 한 달에 4,900원이에요. 4,900원인데 거기 한 40개 정도 있거든요. 40개에서 50개. 그거 그냥 좀 보시면은 되게 좋아요. 이거는 보면은 통증이랑 체형이랑 연관지어서 막 저희가 설명해 드리니까 보다 보면은 계속 고놈이에요. 계속 그게 그거고 특별한 케이스들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거진 70%의 사람들은 다 비스무리하고 평가하는 법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좀 몇 개, 한 5개 정도만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꾸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체형 평가나 체형 교정이 어떻게 보면은 아예 다른 분야예요. 뭐 지금 막 필라테스를 하시거나 PT를 하시는 거랑 체형 교정은 그냥 다른 분야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초보 강사인데 이거를 하는 게 맞나 하는데 무조건 맞아요. 이거는 필라 경력이 막 많다고 해서 트레이너 경력이 많다라고 해서 잘하시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힘들어요. 좀 힘들지만은 무조건 하면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얘는 처음에만 힘들어요. 처음에 한 3, 40%딱 이 정도까지만 딱 힘들고 그다음부터는 되게 재밌고 되게 편해요. 되게 재밌으니까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처음에 딱 한 베이직 과정 정도만 들어올 때 머리가 조금 아프고 복잡하고 한데 그거 조금 이제 회원님한테 접목하면서 피드백 받으면은 재밌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궁금해요. 궁금해해서 막 질문하고 하니까 한번 조금 어렵더라도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셔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서 뼈 쪽 지느러 육안에 아이고 죄송해요.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네. 이것도 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잘 되게 하는 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PSIS를 촉진했을 때 엎드려 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만져보거나 혹은 아예 그냥 진짜 눕힌 다음에 촉진한 다음에 결국에 일어나야 돼요. 촉진은 일어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연습을 해보면서 손을 계속 민감하게끔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체형 검사라는 게 그냥 눈으로 보는 건가요? 아, 뼈 촉진 그죠? 및 육안 둘 다네요. 둘 다 팔페이션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도 팔페이션이고 손도 팔페이션인데 요거는 진짜 왕도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왜냐하면 왕도를 찾아서 그래요. 그렇죠? 왕도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말이 나온 거거든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아 뭐 있겠지 찾아봤는데 지금 보면은 없어요. 그냥 특히나 이 눈으로 보는 팔페이션과 손으로 촉진하는 팔페이션은 무한 연습밖에 없어요. 무한 연습밖에. 그래서 실제로 이 막 미국 카이로프랙틱에서 그 의과 대학에서는 이렇게 눈을 감고 물풍선에 물에 한 3분의 1만 담고서 눈을 감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계속. 뭐 눈을 감는지 뜯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손으로 안 보고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닌대요, 이렇게. 그 뭐냐면은 손은 5g부터 느낄 수가 있어요. 5g부터. 그래서 우리 머리 크레니알의 움직임이 0.5mm거든요. 0.25mm에서 0.5mm. 그 1mm보다 반이에요. 1mm보다 반. 근데 여기를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우리 애기들 여기 숨 쉬는 거 아시죠? 그쵸? 천공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음. 여기가 성인이 돼서도 저희도 다 움직여요. 우리가 여기 머리뼈가 없네. 우리가 이거 다 슈츠잖아요. 슈츠 그쵸? 봉합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램다 슈츠, 브래그마 막 다 슈츠들이 다 있어요. 얘네들이 계속 움직여요. 그거를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무 장비도 없어요. 바로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근데 지금 대라 그러면은 이러고 있어 뭔 소리죠? 아 머리 아파 이거 좌절밖에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손이 트레이닝 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저도 막 진짜 정답을 알려드리고 싶고 막 알려드리고 싶은데 너무 죄송하게도 얘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무한 반복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신에 얘를 제가 뭐 지금 1,000명이 넘는 강사님들 막 하면서 선생님 잘 안 만져져요 이러면서 손 들면은 저희 스텝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가서 촉진해주고 하거든요. 저도 똑같죠. 다 안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숨어 있는 것까지 다 만질 정도로 손이 많이 좀 센티브해지고 하는데 얘는 대신에 좋은 점이 뭐냐면은 한번 제가 습득을 해놓잖아요. 내 손에 한번 아 이거구나라고 감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이거는 누가 저한테 돈을 준다 그래도 못 팔아요. 누가 훔쳐가지도 못하고 나의 정말 죽을 때까지 큰 재산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좀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어깨에 뼈가 자라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 어, 여러 가지 뼈가 자라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척추에 자란다라면 요거는 보통 불안정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척추의 불안정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방전이증, 후방전이증, 척추분리증 이런 것 때문에 척추에 뼈가 자라고 목뼈 뼈 자라는 거 있죠? 목에 뼈가 자라거나 이런 것들은 흔히 불안정성 때문에 추체의 한 가지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어깨에서는 아까 우리 상방활주 이런 케이스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깨도 없네. 이 뼈를 덮고 있는 게 자 다시 어깨와 어깨와 발 뒤꿈치에 뼈가 자랐어요라고 하면은 이건 보통 뭐 불안정성 이런 것보다 골막이 당겨져서 뼈와 골막 자 뼈를 덮고 있는 게 뼈막이에요. 뼈를 덮고 있는 게 뼈막이 있으면은 뭔가가 이 뼈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계속. 근데 뼈가 당겨진다고 해서 뼈가 따라가면 안 되죠. 뭐가 당겨지냐면 바로 이 뼈를 덮고 있는 이 뼈막이 이렇게 이게 좀 오버해서 표현해 볼게요. 뼈의 막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당겨지는 거 이렇게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당겨. 족저근막이 대표적이니까 제가 족저근막으로 해볼게요. 어깨 석회관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골에 있고 족저근막이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족저근막의 텐션이 막 세지면서 얘를 이렇게 종골을 막 당겨요. 그러면은 종골에 있는 골막이 이렇게 당겨져요. 그러면 골막과 뼈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석회가 계속 껴지는 게 바로 우리가 석회가 낀다라고 해서 뼈가 자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중립으로 갖다 놓는 게 최우선이에요. 어깨로 치면은 외전 해보세요. 아 아파요.
임핑지 때문에 그러겠죠. 그럼 얘를 계속 관절을 제자리에 갖다 놔주면은 실제로 석회가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꽤 상당히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이 석회가 낀 거는 골막이 당겨서 그래요. 이거는 지금 관절 문제고 임핑지먼트니까 제가 이 교정해주고 막 근육 강화시켜가지고 뼈를 떨어뜨려 줄게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뼈를 떨어뜨리는데 기전은 이건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떨어뜨리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는 방법을 아니까 조금 한번 도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후에 회원님 한번 병원 가서 다시 한번 더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그게 사라지면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은 꼭 사라진다라는 기대는 또 하지 마시고요. 통증만 좋아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든 말든 아무 상관없지만 일단 우리가 팔을 올리는 것만 좋아지면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 어깨뼈가 자라서 이거 그리고 어디가 어떤 통증이나 어떤 ROM 제한이 있는지 한번 어, 살펴보세요. 아까 우리 굴곡 외전, 외회전, 내외전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뼈만 자라 있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어떤 통증이 좀 있는 경향이 많으니까. 음. 자, 고개를 돌리실 일정 각도에서 한 손 끝까지 저리고 그다음에 엄지, 중지, 약지요. 그다음에 음, 엄지, 중지, 약지. 엄지, 중지는 오케이. 자, 어, 엄지, 중지는 정중신경. 약지는 척골신경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 경추 쪽 승모근에서 찌릿하고 통증도 나타난다 하세요. 여기서 영상 아이고 업로드가 안 되셨구나. 이건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한번 좀 보고서 솔루션 한번 드릴게요. 고개를 돌릴 때 이거 전형적인 경추 중하위 경추죠, 그렇죠? 중하위 경추. 고개를 돌릴 시에 일정 각도에서 손까지 저리고 한 거 보니까 지금 이 브래킬리아 플렉서스 우리 상완신경총에서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어, 어느 쪽인지 그쵸? 어느 쪽인지 정확히는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죠? 그냥 고개만 돌리지 마시고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딱 젖혔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쪽으로 찌릿하다라고 하면은 그쪽의 관절의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근데 이제 아픈 쪽으로 얘도 똑같이 뒤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왼쪽이 아프다라고 하면 이거를 레프트 포스테리어 그다음에 오른쪽이 아프다라고 하면 라이트 포스테리어에서 LP, RP 이렇게 그냥 우리가 리스팅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왼쪽 아파요라고 하면은 우리 왼쪽 목을 딱 이게 우리 막 피곤할 때 만지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쪼물쪼물할 때 이렇게 만지는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냥 제가 좀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아우 피곤해라고 했을 때 목 아파라고 했을 때 목 아플 때 이렇게 주무르는데 꽉꽉 주무르다 보면은 그 돌렸을 때 손끝 저리거나 일정 각도에서 막 안 돌아가거나 문제 있거나 한쪽에만 거기만 아프다 그래요. 오른쪽은 괜찮고 그쪽만 아픈데요라고 하는 쪽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거기를 누른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한번 쭉 해보세요. 어. 요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다시. 그래서 이쪽으로 아파요라고 하면은 그쪽에 여기를 뭘 하면 목 아파라고 했어.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를 그냥 양쪽 누르면은 오른쪽 왼쪽 여기 너무 아픈데요? 오른쪽은 안 아파요. 그럼 왼쪽 거기 있잖아요. 여기 아프세요? 이러면은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어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돌리고 젖히고 반대쪽 돌리고 젖히고 했어요. 나 여기가 아파. 나 오른쪽 저는 왼쪽이 안 돌아가요. 좀그 왼쪽을 한번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잡아보세요. 그러면 왼쪽에 뭔가 지금 딱 잡혀. 그럼 걔를 꽉 눌러요.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게 혼자 하니까 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혼자 이렇게 눌러서 그대로 이렇게 젖혀봐요. 이거를 한 5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해보세요.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아픈 쪽을 셀프로 하는 방법입니다. 회원님들한테 해주면 되겠죠? 회원님 여기 아프세요? 왼쪽 돌려보세요. 이분한테 저려요라고 하면은 오케이 왼쪽이야 지금 왼쪽에 문제 있어. 꽉꽉 눌러봐요. 그래서 아래쪽을 그다음에 여기 아프세요? 네. 딱 누른 다음에 자 그쪽을 다 돌려보시면 누르고 하면 괜찮은데요? 5번만 해보세요. 난 꽉 눌러요.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오 아까보다 훨씬 나은데요? 이렇게 반응이 바로 오실 겁니다. 네 이거 뭐 약간 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제가 그냥 알려드린 거니까 한번 가져가서 써보세요.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쳤을 때 아프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우리 목덜미를 잡고서 목 뒤에입니다. SP 옆쪽 여기 완전 뒤에 여기가 아니라
얘를 잡고서 그 안 돌아가고 아픈 쪽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쪽으로 더 돌리게끔 한번 해보세요. 안 돌아가는 쪽으로 꽉 누르고 돌리게끔. 그러면은 이 증상이 조금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우리 민정 선생님이 목뼈에 뼈가 자란다는 거 가족분들 중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더니 왼쪽 목을 시상면 정렬을 해서 이렇게 찍었을 때 오른쪽 뼈가 더 길어서 이거 뭐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네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시상면 정렬해서 찍어서 여기 앞에 뿔이 자랐다라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목에서에 자란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로딩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로딩을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로딩을 많이 받거나 혹은 요 그러니까 로딩을 많이 받아서 이 치체가 자꾸 압박받다 보니까 자꾸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네가 브레인에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해요. 그럼 이제 자기 혼자 바디를 막 키우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뼈가 자라는 게 이 척추에서의 뼈가 자라는 기전이고 좀 다릅니다. 이건 일단 오케이. 그다음에 흉추에서 역커브 1.5 교정이 궁금한 어 역커브 1.5 교정.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이런 웨지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웨지를 활용해서 목의 역시자 커브를 잡아내고 그 다음에 흉추는 카이포시스를 만드는 걸 해주면서 누워서 코어 운동을 하면서 앞으로 정곡은 쭉 쓰면서 밀어내서 등은 계속 카이포시스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좀 운동을 해줘요. 교정 운동법이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사실 제가 하는 거는 뭐 운동을 여러 가지 알려주는 드리는 것보다 어, 좀 이거는 이제 사실 저희 선생님들이 더 잘해요. 저희 선생님들이 더 잘하니까 저는 원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커브 등은 홈만 만들고 이렇게 일단 목의 커브는 이 일자목이나 역시자 커브는 물리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그냥 엑서사이즈로 뭐 능동적인 움직임을 해가지고 커브 일자목이나 얘를 교정한다는 거는 안 돼요. 그럴 거면은 안 됐어요. 이미 일자목이나 역시자 커브가 안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커브가 안 나오니까 그런 거고 이거 뭐 더 계속 심오하게 들어가면 많지만은 이미 관절에 고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넘기면 딴 애들만 움직여요. 딴 애들만. 이건 층만도 마찬가지고 이미 관절이 틀어진 지 15일이 지나면은 관절은 고착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틀어진 사람을 만났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반대 동작을 시키는 건 맞지만은 그 동작을 시켰을 때 잘 돼. 이러면은 그럴 분들이 거진 없어요. 그 관절에 고착이 이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뭐 100%는 아니지만은 물리적인 게 한 번씩은 들어가주는 게 조금 더 좋아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 아니고 그래서 특히 일자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거 아니어도 돼요. 이거 아니어도 되니까 저기 우리 그냥 퍼지 있죠? 퍼지 여기 뭐 이렇게 캐딜락에 달려있는 거 퍼지 가져와가지고 이거 되거나 아니면 수건 돌돌 말아가지고 한 다음에 우리 저거 뭐죠? 이름이? 푸시바를 잡고 밀어서 이렇게 해서 엑서사이즈 시키면 똑같죠? 그래주면은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에도 이제 로도시스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운동 시켜주면은 1.5과 구분 등을 시켜주는데 되게 1.5과 일자 등을 교정해주는데 굉장히 그게 효과가 되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1.5는 또 생활 습관이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해요. 생활 습관으로 1.5를 더 안 만들려고 많이 하셔야 돼요. 저처럼 계속 이렇게 뭐 노트북하고 이렇게 막 핸드폰 많이 하고 하면은 교정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 생활 습관도 같이 들이셔야 돼.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내가 이런 거를 막 해가지고 만들어주면은 통증은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개선이 되겠지만은 엑스레이 상에서 변화가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회원님이 딱 들고 와가지고 저 일자목 교정하고 싶어요. 얘기를 해요. 일자목을 일단 이렇게 세 손가락 놨을 때 2번 아래 3, 4, 5번이 2번과 같이 만져진다라고 하면 일자목이죠. 그래서 그런 회원님이 온다라면은 반드시 네,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대답해도 안 돼요. 그분이 어떤 생활 습관을 할지 모르니까 개선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물음표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세 손가락 해가지고 우리 목 맨 위에 만져지는 게 C2입니다. C2. C2. 우리 경추의 맨 윗부분 이렇게 C2는 극돌기가 제일 크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 3, 4, 5번을 손을 딱 놨을 때 6번과 2번이 잘 만져져야 되고 그 3, 4, 5번은 얘보다 덜 만져줘야 돼요. 그게 정상 커브입니다. 하지만 거의 성인의 80%가 1.5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 만지면서 저 사람은 뭔 소리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뭔 소리 하는 거지? 난 다 만져진다. 나도 뭐 이럴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목이 일자목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자목도 어떻게 보면 퇴행성이죠. 퇴행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일자목이 없어도 얘를 계속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건 깔고 운동시켜주고 퍼지 깔고 운동시켜주면은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허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과전만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목은 그냥 무조건 목 깔고 하세요. 그리고 경추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횡격신경이죠. 횡격신경. 횡격막을 움직이는 그쵸? 코어 운동 하잖아요. 다 코어 운동 하는데 횡격막을 움직이는 신경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 커브는 그냥 앞으로 무조건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일자목으로 인한 전형적인 목 통증이 누구냐면은 바로 센츄럴 타입이죠. 센츄럴 타입. 항상 묵직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이 아픈데 방금 제가 딱 두 가지 타입밖에 없어요. 목은 유니레트럴 타입과 그다음에 센츄럴 타입 두 가지인데 유니레트럴 타입은 누구냐면은 여기 위에 선생님 6번 선생님처럼 고개를 돌릴 시에 아프다라고 한 사람. 이렇게 선생님들도 해보면은 이렇게 할 때, 아프거나 이렇게 할 때, 아픈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구는 난 목이 아파. 목이 아픈 게 맞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모르겠는데 이렇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모르겠는데 그럼 언제 아프세요? 그냥 계속 아파요. 지금도 여기 뭐 가운데가 묵직하고 항상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그냥 곰 한 마리가 맨날 이렇게 얹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마사지 받으러도 다니고 막 혼자 이런 거 스트레칭도 많이 해요. 근데도 목 이거 막 뚜둑뚜둑 하고 싶고 계속 이 묵직한 느낌이 안 풀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센츄럴 유니래터럴 타입 아까 알려드렸죠. 여기 잘 봐가지고 이거 하라고 셀프로 할 수 있는 거나 쉬운 방법. 그다음에 센츄럴 타입은 바로 이 일자목이 메인이에요. 일자목을 교정을 해주면서 정확히는 일자목으로 인한 척추 간의 이 공간이 좁아지는 거죠. 아까 우리 제가 측만증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꽉 눌렀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일자목이 돼서 이 로딩을 받다가 이 공간이 좁아져서 그로 인해서 목 통증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일자목이에요. 그래서 목이 아파요? 어떻게 아프세요? 돌릴 때 아프세요? 이렇게? 아니요. 뭐 항상 묵직하세요. 오, 맞아요. 저 맨날 그냥 돌덩이 얹어놓은 것 같아서 마사지 받으러 가고 하는데도 그때뿐이고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그래요? 저도 마사지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저는 다른 거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일자목 딱 교정해주면서 트랙션까지 해주면은 이제 아주 완벽해지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회원님이 바로 그날 피드백을 주세요. 목에 곰 한 마리가 사라진 것 같아요. 하실 겁니다. 요거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요. 마지막 서서 계실 때는 후방 계신데 누워 계신 머리가 많이 꺾여 계시는 분이랑 반대로 서서 계실 때랑 전방 오케이. 자, 서서 계실 때는 후방 경사인데 누우시면 허리가 많이 꺾이는 분이랑 일단은 서 있을 때 평가하는 게 맞아요. 이게 사진이 없어서 사실 정확히 이거다라고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서 있을 때 평가가 맞습니다. 서 있을 때 평가가 맞고 후방사인데 서 있을 때는 후방사인데 누우시면 허리가 많이 꺾인다. 그러면 이제 서 있을 때 가장 지금 작동을 하는 게 뭐겠어요? 누워 있을 때는 작동을 안 하고 그러면 햄스트링일 것 같아요. 그죠? 햄스트링일 것 같아요. 햄스트링이 너무 타이트 하신 분 햄스트링이 너무 타이트하신 분이어서 서 있을 때는 후방사인데 누우니까 근데 그래도 누워도 햄스트링이 타이트해도 누워도 일자가 되긴 할 텐데 허리가 꺾인다. 누우면 또 굴곡근이 타이트해지나? 그거는 제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케이스인지. 요거는 제가 딱 이거예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요런 건 있습니다. 전방경사인데 전방경사인데 앉았을 때 전방경사가 안 되는 분. 아니, 다시 밑에 분이 밑에 지금 질문이 서석에서 전방경사인데 굴곡근이 타이트하지 않을 때. 그죠? 굴곡근이라는 게 지금 허벅지 앞쪽 근육 그 소아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아스도 있잖아요. 전방경사인데 굴곡근이 안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저거잖아요. 그렇죠? 얀다 크로스 신드롬에서 음, 그거는 그냥 그런 기전이라는 거지. 그런 사람이 왔을 때 무조건 그렇게 위크니스가 있고 쇼트니스가 있어요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알고만 머릿속에만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만 하시고. 자, 전방사가 됐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앉았을 때도 이렇게
제가 지금 앉은 거예요. 앉았는데도 이렇게 꼬리뼈를 딱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굴곡근이 타이트한 게 맞아요. 장요근이 타이트한 게 맞는데 앉으니까 갑자기 이러고 있던 분이 앉으니까 후방서가 딱 돼요. 이런 분이라면은 이거는 굴곡근이 타이트하지 않은 분입니다. 굴곡근이 타이트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좀 볼 수가 있어요. 타이트하지 않을 때 그러면은 보통 뭐겠어요? 보통 복직근, 복행근 약화겠죠? 복직근, 복행근 약화. 이게 보통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시고 결국에는 중립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코어 운동 하실 때 누르세요라고 해주면 잘 쓰면서 하겠죠. 음, 오케이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냥 방금 질문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좀 일자모 경우에 리포머에 누웠을 때 저 헤드레스트의 각도를 올려주는 게 김지현 선생님이 여기다가 뭘 쓰고 계시네. 해킹을 하셨어요. 뭐죠? 어떻게 한 거죠? 자, 일자목이 리포머 근데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더 일자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분들한테 하면 좋냐면은 일자목 고문등 일자목이 있을 때 그죠? 고문등과 일자목이 있어서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뜨는 무 있어요. 이렇게 뜨는 무 그죠?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이러고 운동하면은 이 뒤에 신전근들 타이트해지고 후두하근도 막 단축되고 하면서 두통이나 목욕해동증이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운동할 때 계속 위로 근육이 쇼트니스가 돼 있으니까 계속 쓰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운동할 때 편하려고 이렇게 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운동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뭔가 베개를 받쳐준다던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자목을 그냥 저렇게 교정한다라는 건 조금 어, 무조건 그렇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이렇게 살펴보고요. 네, 잠시만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단과 과정들 자, 선생님 제가 볼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민정 선생님. 근데 선생님 지금 조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선생님들 민정 선생님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자, 다음에 저도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고 저희는 항상 그 꿀톡 들어가 보셨죠? 뭐 꿀톡 방금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원래 계셨던 분도 계시고 H7을 원래 들었던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건데 저희는 항상 선생님들한테 되게 많이 열려 있죠. 많이 알려드리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지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육 강사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너무 유익하고 좋았다라고 하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되게 많이 활용하세요.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의 열정이 이렇게 가득할 때 저희를 많이 쓰셔야 돼요. 저희가 갑자기 막 3년, 5년 후에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저기 막 해외까지 진출해가지고 이제 나 교육할 시간이 없어요. 이러면서 이런 거 안 하고 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의지가 불타오르고 열심히 할 때 선생님들이 저희를 100번, 1000번 아주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음,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베이직 뭐 인터 이런 것들도 잘 수강해 보시고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깊은 내용인데 저희가 되게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리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애프터 케어도 계속 해드리고 하니까 아마 되게 필드에서 쓰기 되게 좋으실 거예요. 후기도 읽어보시면 되게 많이 좋잖아요. 그죠? 정규 과정도 계속 수강해 보시고 단과 과정들로 계속 살을 붙이는 작업들도 어, 많이 해주시고요. 부산에서도 베이직 과정 합니다. 부산에서도 조금 있으면 바로 해요. 6월 달인가 아마 하니까 한 4월 달쯤 올라올 겁니다. 포항도 이번에 또 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 선생님들 계속 공부 많이 해보시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공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선생님들의 이렇게 공부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공부 많이 많이 하시고요. 회원님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파이팅해서 진짜 전문 강사가 되셔야 돼요. 전문 강사가 돼서 회원님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 해주는 강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 오늘 네, 흐리님도 하고 잘 하셨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저희 그 H7에서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요거 또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저도 저를 위해서도 또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H7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은 끝나고 채팅해 주세요.